여러분들 12단원의 2차 함수의 그래프 2번입니다. 마지막 단원이죠. 셀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이제 2차 함수의 일반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표준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다 죄다 전개된 것을 일반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여기는 이 일반형을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꼴인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 우리는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어요? 꼭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꼭지점 p, q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제 일반형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단계가 이제 여러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가 x제곱의 개수를 a로 묶는 거예요. 이거 숫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y는 2x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 6x는 좀 그렇다. 자, 여기 8x라고 할게요. 8x. 자, 플러스 8x 마이너스 10이 있다. 자, 1단계가 뭡니까?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건데, x제곱의 개수가 이미 1이면 1단계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로 묶어서 x제곱에 플러스 4x까지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10은 여기다가 그냥 냅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뭐냐면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겁니다. 자, 제 반은 2고 제곱은 4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고, 여기는 이 마이너스 4는 2랑 곱해서 밖으로 빼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2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가 되겠고, 마이너스 8 밖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18이다라고 해주면, 야, 이렇게 일반형을 받았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준 게 되고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2차 함수를 그리거나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반형 받았을 때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요 풀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요 풀이가 이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유도했던 풀이랑 비슷한 풀이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바꿔주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꼭지점이랑 축이랑 x축과 좀 이런 거 찾는 법들이 나오는데요. 꼭지점 찾는 법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은 그냥 머릿속에 공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인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이 공식은 외우지 마시고 표준형으로 바꿔줘서 꼭지점으로 바꾸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자, 그 대신에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죠. 자,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다. 자, 여기는 요 a랑 여기는 요 b를 이용을 해서 축을 한 번에 일반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요 풀이는 나중에 되게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암기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뭐 외울 필요는 없죠. y축과의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y절편 얘기하는 거고,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그때의 y의 값을 찾으면 되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랑 이렇게 0으로 지워지고 y는 c만 남으니까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상수항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축과의 교점 좌표 찾을 때는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 넣으시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 넣어가지고 y 값을 구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고. 자, 내려가시면 이제 요거, 자, 한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A랑 B랑 C, 일반형에서의 A, B, C 부호를 찾는 건데, 일단 A의 부호는 앞에서 이제 표준형에서 A, P, Q의 부호를 찾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얘는 일반형에서 A, B, C의 부호를 찾는 거예요. A의 부호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로 볼록이면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위로 볼록이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텐데, 자, 축의 위치, 자, B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가 이제 너희들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축의 위치를 보고 B의 부호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다. 만약에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와 B는 같은 부호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자. 여기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알아도 되고, A랑 B는 같은 부호다. 자, 왜냐면 축이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축을 보니까 얘가 음수다 이거야. 그치? 자, 축이 음수 위치에 생기려면 얘가 0보다 작다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건 a분의 b는 0보다 컸었단 얘기고,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니까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다면 두 수는 부호가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축이 왼쪽에 있으면 a, b는 같은 부호. 알겠죠?
자, 축이 y축에 있으면 그냥 b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축이 양수란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a분의 b는 0보다 작았다는 얘기고, a랑 b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자, 둘은 서로 반대보호다. 알겠지? 그래서 a가 양수면 b는 음수가 될 거고, a가 음수면 b는 양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b의 부호를 결정한다 라고 b 부호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c 부호 볼까? 자, c의 부호는 아까 앞에서 c다라고 하는 게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가지고 찾은 게 바로 y축과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자, c의 부호는 y축간의 교점의 위치로 판단을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자, 만약에 이 녀석이 2차 함수가 y축보다 0보다 위에서 만났으면 c는 0보다 큰 거고, 0에서 만났으면 c는 0인 거고, 0보다 아래쪽에서 만났으면 c는 0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y축이랑 0을 기준으로 위에서 만났냐 아래에서 만났냐를 보고 c의 부호를 결정해주면 되겠다. 자, 2차 함수 식 구하기인데 2차 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에 총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4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 근데 이 4가지 방법을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 중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3에서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쓰는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은 항상 예비고다, 예비고다. 중학교 3학년이면 예비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거를 구분을 해서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는 계속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2차 함수 식 구하기가, 자, 꼭지점과 재료를 볼게. 이건 재료에 따라 달라지거든. 자, 꼭지점과 다른 한 점. 그래서 꼭지점과 점 하나를 받았을 때에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꼭지점을 받았으니까 p랑 q에는 그냥 숫자가 들어가면 될 텐데, 내가 왜 a를 빨간색으로 썼냐면 a는 현재 모르는 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때 문제에서 받은 다른 한 점을 여기다가 마저 대입을 해서 a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a의 값을 찾고 그 a를 다시 대입하는 방법으로 꼭지점과 다른 한 점을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2차 함수식을 찾을 수가 있어. 자, 밑에 예로 나와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로 나와 있는 것까지 한번 볼게.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고 4,3이다라는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꼭지점 알고 있으니까 y는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꼭지점이 2,-1이다라고 하는 꼭지점이 나오는 2차 함수식을 a라고 하는 미지수를 넣은 채로 알고 있는 거고, 자, 얘가 4,3이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지나기 때문에 x에다가 4, y에다가 3을 대입해 준다면 3은 요거 4 넣어서 제곱해주면 4a-1이다가 되고, 그러면 a는 1이야. 자, 이렇게 a가 1이라는 걸 찾았으면 여기는 이 a 자리에다가 1을 다시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럼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답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추계방정식을 줬을 때야. 자, 근데 추계방정식을 줬으면 너희들에게 추가 힌트로 2점을 줍니다. 2점. 자, 앞에서 꼭지점을 받았으면 1점을 받았잖아. 근데 추계방정식을 받았으면 반드시 2점을 받아. 자, 그러면은 y는 얘도 똑같아. 표준형에서 시작하면 되거든. 근데 a의 x-p의 제곱에 플러스 q라고 하는 표준형에서 시작을 하면 돼.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쓴 a랑 q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야. 미지수고 찾아줘야 되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받았으니까 p는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이 녀석은 그냥 숫자로 우리가 알 수 있고, a랑 q는 지금 현재 문자일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두 점 있죠? 여기는 이 두 점을 여기다가 자, 대입한 후에 연립을 통해서 a랑 q가 무엇인지 대입을 하고 연립을 해서 a랑 q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예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 추계방정식이 x는 1이고 라고 얘기했어. 자, 축을 줬으니까 2점을 공짜로 줬잖아. 힌트로 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축을 받았을 때에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만들면 y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q다가 돼. 자, 여기서 축이 플러스 1이 여기가 지금 꼭지점의 x좌표이자 축이잖아. 그치? 그래서 축을 이용을 해서 꼭지점의 x좌표까지만 채운 거야. 자, 그 다음에 a랑 q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지. 자, 여기에다가 0,-2를 대입을 하고 1,1을 대입을 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 건데, 왜냐면 이 두 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대입이잖아.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는이 되고, 여기 0 대입하면 a 플러스 q다가 되고, 1,1 대입해주면 1은 4a 플러스 q다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녀석을 연립을 하셔서 a랑 q를 찾으면 되는데 a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A 자리에, 여기는 이 Q 자리에다가 1과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준다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2차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y축과의 교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세 점을 받았을 때 라고 부르기도 해. 알겠지? 자, 세 점을 받았을 때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수업했던 건데 점 3개를 받으면 그 점 3개 중에 하나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반드시 0, 뭐시기 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뭐시기 꼴이다. 그래서 x좌표가 0인 걸 반드시 하나를 줄 수밖에 없어. x좌표가 0이 아닌 건 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건 고등과정이거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셋 다 x좌표가 0이 아닌 거를 받기도 하는데 그건 고등과정이고 중등과정에서는 x좌표에다가 하나는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되게 x좌표를 주고 그때 얘를 y축과의 교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 y좌표가 바로 c값인 거야. c값.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냐? 얘는 세 점 받았을 때는 일반형에서 시작하면 돼. y는 ax제곱의 플러스, 자, 요거 다시 쓸게. 자, y는 ax제곱의 플러스 bx의 플러스 c다가 돼. 자, 여기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쓴 것만 미지수인 거야. 왜냐면 자, 여기에 0,c다라고 하는 이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바로 c를 결정하기 때문이지. x에다 0, 0 집어넣으면 c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는 숫자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나머지 두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 자, 밑에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선 그냥 0,5랑 마이너스 1,1이랑 1,7이다라고 줄 거야. 자, 그랬을 때 제일 1바로 대입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녀석이다 라고 얘기했어. 나머지 두 녀석은 언제 대입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나중에 대입을 할 거고. 자,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하는 이 점 3개 받았을 때는 일반형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0,5를 대입을 해주면은 c는 5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냐면 0을 대입하면 얘가 다 지워지거든. 자, 그러면 y는 ax제곱의 플러스 bx 플러스 5다가 되고 자, 이 녀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고 1,7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는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a 빼기 b 더하기 5가 되고 1,7 대입해주면 7은 a 더하기 b 더하기 5다가 되겠다. 그치? 자, 이제 이 두 녀석을 연립해서 a랑 b 값을 찾으시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a랑 b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x의 플러스 5다라고 하는 2차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x축과의 두 개의 교점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을 알고 있을 때가 되겠어. 자,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일 때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준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가 돼서 뭐가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2차 방정식. 글씨가 왜 이러냐 여기. 원래 이렇게까지 못 쓰진 않는데 자,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야. 자,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자, 두 근이 바로 얘와 얘인 거지. 왜냐면 y가 0일 때의 x의 값이니까 y에다가 0을 넣어서 만든 이 2차 방정식의 x의 값은 근이잖아. 그래서 두 근이 m이고 n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의 근이 m과 n이 나오는 모습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돼. 이건 앞에서 2차 방정식 배울 때도 했던 거죠.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 만들기.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 모르니까 x제곱의 계수는 a다라고 밖으로 빼놓자. 자, 이건 우리가 모르는 수야. 그래서 a, y는 a에 자, 근이 m과 n이게 x-m 곱하기 x-n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녀석이 이제 a만 모르는 숫자인 거야. 이거랑 이거는 두 근이 나오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 속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점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이 다른 한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a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밑에 예를 보도록 하시면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1이랑 2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y는 a에 x-1, x-2다로 시작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y에다 0 넣으면 x가 1, x가 2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자, 근데 얘가 3,6을 추가로 지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3,6을 대입을 해주면 6은 이렇게 되는 거고 a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로부터 a는 3. 자, 그래서 a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y는 3의 x-1, x-2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2차 함수 구하는 게 끝난 거야. 뭐 조금 더 매너 있게 답으로 적어주고 싶으면 그냥 전개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의 2차 함수식 구하기 중에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니까 여기는 네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유형 1번 문제 보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를 이것꼴로 나타내는데, 자, 그럼 시작하자. y는 3으로 묶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까지 묶고 플러스 1, 상수는 묶지 않지?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겠지? 그래서 반의 제곱은 4니까 뿔4 마사, 마사는 3이랑 곱해서 뒤로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3의 x-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1. 이게 얘랑 똑같은 숫자이기 위해서는 a는 3이고 p는 2고 q는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이렇게 a, p, q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요거 세 개를 다 더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니까 1번 이렇게 골라주면 정답입니다. 뭐 요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고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의 자, 꼭지점이 일치할 때, 자, 그럼 꼭지점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때 P랑 Q에 대해서 P랑 Q를 서로 더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에서 꼭지점 한번 구해볼게. 얘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애니까 꼭지점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자, y는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게 만들려면 마이너스로 묶어야겠지. x제곱에 마이너스 10x하고 괄호 닫아주고요. 자, 반의 제곱 더하고 빼면 돼. 얘의 반은 5고 제곱은 25니까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이때 마이너스 25는 앞에 있는 애랑 곱해서 뒤로 꺼낸다. 자, 그럼 y는 마이너스의 x-5의 제곱에 플러스 25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자, 꼭지점은 여기랑 여기서 찾잖아, 그치? 그래서 5,25. 아, 5,25다라는 꼭지점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볼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잘못된 접근. 아, 요거 또 표준형으로 고쳐야겠다 라고 해서 또 묶어줘요. 또 묶어가지고 막 반의 제곱하고 막 난리가 나겠지. 자, 그렇게 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자, 근데 우리는 꼭지점을 알고 있잖아. 꼭지점을 알고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써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꼭지점과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를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2차 함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y는 1 곱하기 x-5의 제곱 플러스 25다라고 이렇게 만들고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같은 녀석이니까. 자, 그러면 전개해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50이다가 되거든. 그러면 얘가 이 녀석과 같은 값이기 위해서는 자, p는 5고 그 다음에 q는 50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랬을 때 p랑 q를 서로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55가 정답이 됩니다. 요거를 표준형으로 만들어도 물론 풀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볼까?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px까지 묶어주고 q는 밖에다가 두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뺄 건데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은 2p의 반은 p고 제곱은 p제곱이니까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그때 이 마이너스 p제곱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꺼내주면 돼. 자, 그러면 x-p의 제곱에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다가 돼서 여기서 꼭지점을 구해보면은 p,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다가 돼. 그러면은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은 자, p는 5가 되고 자,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q가 25여야 되니까 q는 50이다. 이렇게 구해도 뭐 찾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지? 하지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1 이게 a잖아. 그치? 여기는 요 a 그래서 a 값도 알고 있다면 그냥 꼭지점의 좌표와 a 값을 이용을 해서 2차 함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 얘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풀면 되는 거야. 자, 유형 3번 문제 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pq다라고 하겠대. 자, x축과 만나는 점이래. y에다가 0 넣었을 때의 x의 값이잖아. 자, 이 녀석의 y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되고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인수분해할 수가 있으니까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값이 각각 p와 q인 거지.
알겠지? 자, 어차피 P랑 Q는 서로 더할 거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해서요. 누가 P고 누가 Q인지는 상관없어요. 얘가 P고 얘가 Q다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이다라고 했으면은 Y 절편을 찾으라는 거고 X에다가 0 넣으라는 건데 X에 0 넣으면 X 2차항, X 1차항 지워지니까 바로 요 녀석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돼. 자, 그래서 R은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PQR이 다 나왔고 PQR을 다 더해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거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요것도 어렵지 않죠. 무난하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유형 4번을 보도록 하시면은 이제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리기. 이거는 이제 주어져 있는 녀석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축을 찾고 위볼인지 아볼인지를 찾아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집중 공략이다라고 해서 중3 시험지 중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없는 시험지 선생님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자, 무조건 나와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여기 2차 함수가 5개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는 5개의 그래프 중에서 옳은 거 찾아주는 거 이제 이런 식의 풀이를 하거든. 자, 뭐를 찾냐면 일단 위볼하볼이랑 꼭지점 찾으면 거의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주는 게 y축과의 교점을 잡히겠지. 자, 일단은 x제곱의 개수를 봤더니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위볼이어야 되겠지. 그럼 위볼이 아닌 거 다 지워. 자, 3번 지우고 4번 지워. 그럼 이제 위볼만 남네.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1이야. 그럼 y축에서 1에서 안 만나는 거.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y는 1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y에서 1에서 만나지 않는 걸 지워. 그러면 자, 5번 지우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란 말이야. 자, 두 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꼭지점의 위치 또는 축의 위치를 찾아서 둘 중에 맞는 걸 찾아줘라 라고 지금 걸러낸 거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야 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4x로 묶여. 얘가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은 묶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이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해서 뒤로 빠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만큼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가 되고 플러스 2가 밖으로 나올 테니까 플러스 3.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요것과 요것에서 찾죠. 그래서 2,3. 자, 2,3이 꼭지점인 거 찾으시면은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요 문제 풀 때 이용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일단 위볼아볼,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이렇게 걸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지점 이렇게 찾아가지고 알맞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지. 자, 유형 5번 보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은 자, 여기는 이 녀석을 요 꼭지점을 잡아서 이쪽으로 데려가고 이쪽으로 데려가서 이 꼭지점이 된다라고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쉬워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요 곡선 자체를 다 잡아서 옮기는 것보다는 꼭지점을 잡아서 그 꼭지점이 이쪽 꼭지점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 꼭지점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2차 함수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야 서로 겹쳐지냐라고 하는 문제는 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비교하면 된다 이거야. 사실상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 두 문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y는 이 되겠고 x제곱의 개수가 이미 1이기 때문에 그냥 x제곱에 플러스 2x 해주고 마이너스 4 밖에 있고요. 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꺼내주면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5다가 돼서 첫 번째 녀석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자, 두 번째 녀석 꼭지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이것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8x.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이미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묶어주시고 14는 묶지 않습니다. 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지. 8의 반은 4고 제곱은 16이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때 이 마이너스 16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꺼내주면 돼. 그러면 x-4의 제곱에 마이너스 2다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 꼭지점이 4, 마이너스 2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5가 4,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x축의 방향으로는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지금 그림이 좀 틀리긴 하지만 y축의 방향으로는 그러면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선생님 대강 그렸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요거 보고 그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5, 여기는 플러스 3.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a니까 a는 5,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b니까 b는 3. 이때 a랑 b를 서로 곱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15가 되겠다. 1.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평행이동을 했더니 다른 2차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2차 함수식 그대로를 평행이동 시키지 마시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고딩 애들이나 하는 거고, 식 자체를 평행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2차 함수가 반드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꼭지점만 평행이동 하셔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유형 6번 보자.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면 또는 위로 볼록이면 축을 중심으로 축의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오른쪽에서는 증가하거나, 또는 왼쪽에서 증가하다가 오른쪽에서는 감소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감소와 증가가 누구를 중심으로 바뀌냐면 축을 중심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축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찾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얘가 a고 얘가 b다. 그래서 여기 2a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6분의 가 되고 b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이다가 돼서 마이너스 1이다가 축이야.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음수죠. 음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위로 볼록인 녀석이고, 자, 위로 볼록인 녀석이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게 그려지는 거야. 자, 이때 x의 값이 증가하지만 y의 값은 감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감소하고 있잖아. 누구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의 오른쪽인 거야. 그래서 그 범위는 x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니까 해주면은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축을 중심으로 2차 함수가 증가와 감소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2차 함수 증가 감소 문제는 거의 다 축 문제고요. 축은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금방 찾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이거 표준형으로 바꿨니?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도 축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니까 축만 찾고자 할 때에는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축은 찾아줄 수가 있다 이거야. 자, 유형 7번 문제 보자. 이 녀석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보기 보니까 뭐 꼭지점이나 뭐 어쩌고저쩌고가 막 나오니까 대강 이 녀석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려놓고 푸는 게 사실상 제일 좋지. 자,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x제곱의 개수가 현재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의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5는 뒤에 있습니다. 자, 이거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는데, 그러면 뿔4 마사. 자, 마사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뒤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9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좀 꼭지점의 좌표가 2, 플러스 9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음수인 걸로 봐서 위로 볼록이고, 자, 그 다음에 표준형에서 보니까 얘가 y 절편인데 y 절편이 5구나 라고, 이렇게. 자, 이런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2, 9를 꼭지점으로 가지며 위로 볼록인데, 자, 그때 요 2차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y축과의 교점, y절편은 5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주래요. 1번 꼭지점은 2,9다 맞고요. 2번 함수값의 범위는 y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건 9라고 하는 녀석보다 밑에 있는 함수값들만 같죠. 9 가질 수 있고요. 8도 가질 수 있고요. 1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5도 가질 수 있지만 10은 못 갖잖아. 그치?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에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5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x축과의 교점은 x절편이고요.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풀어야겠다. 이거는 위에 한 거로는 풀 수가 없고요. 요거를 다시 풀어야 돼요. y에다가 0 넣어서.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고, 얘의 근이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돼. 싹 다 왼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1에서 생기고 5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다 이거야. 자, 4번 x가 2보다 클 때는 축을 중심으로 축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고 축의 오른쪽에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다. 왜냐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죠. 선생님, 증가랑 감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증가랑 감소는요, 그래프의 오른쪽 끝을 항상 보세요.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있으면 감소고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4번이 일단은 틀린 정답이 되고, 우리 5번까지 보자. 모든 4분면을 지난다. 지금 1, 2, 3, 4분면 다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유형 8번의 그래프의 활용인데요. 활용은 뭐 간단하죠. 그냥 식 세우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죠? 활용은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도형으로 문제를 풀 때 집중공략으로 적혀 있잖아요. 요거는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어려워하는 애들은 계속 어려워해. 그래프를 주고 좌표평면상에다가 그리고 이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냈을 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점좌표 찾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의 넓이나 뭐 둘레나 이딴 문제를 받았을 때요, 점좌표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점좌표 찾는 거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1280번 문제 보시면은 주어져 있는 녀석의 그래프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래.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봐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좌표가 어디 있을까? B, C, A 이 세 개 찾아야 돼. 자, 일단 A의 정체는 뭐야? 바로 꼭지점인 거야. 그지?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아봅시다.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해주고 플러스 8은 뒤에다가, 자, 그 다음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지. 뿔 마일. 자, 마이너스 1은 곱해서 뒤로 빼주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9다가 돼서, 자,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여기서 찾으면 1,9가 된다. 그래서 a점 좌표를 1,9다라고 이렇게 적자. 자, 그 다음에 b랑 c의 정체는 뭘까요? x축과의 교점. 이게 바로 b, c의 정체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야?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y에다가 0 대입해주면 0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8이고, 싹 다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고,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4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가 되는 거지. 자, 그때 이것들이 각각 b랑 c의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음수인 마이너스 2가 바로 b의 좌표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0, c는 4,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자, 이제 이 삼각형을 넓이를 구할 준비가 끝난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죠? 밑변은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까지의 길이니까 밑변은 6이다가 돼. 자, 높이는 여기 A에서부터 바닥까지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고, A의 Y좌표인 9가 되겠지.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27이다. 그래서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점좌표만 찾으면 돼요. 점좌표. 학생들이 내가 야, 이거 점좌표만 찾으면 되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애들이 선생님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숫자로 다 나오니까 얼마나 쉬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점좌표가 다 문자야. 그래서 뭐 t, t제곱 플러스 2t 막 이렇게 점좌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 되면 어렵다는 말을 그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숫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를 모든 점좌표를 다 찾아야 된다. 도형 문제는 점좌표를 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넣어두도록 하세요. 자, 유형 9 ABC의 부호인데요. 복수 잠깐 할게요. A의 부호는 위볼합을 결정한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아볼, A가 0보다 작으면 위볼. 자, B의 부호는 축을 보고 결정하는데,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랑 B는 같은 부호, 축이 Y축보다 지금 오른쪽에 있으면 A랑 B는 반대 부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기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 자,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왼쪽에 있으면 A랑 B는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랑 B는 이렇게 반대라고 적어놨지만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자 같다 라고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같다. 그래서 이쪽은 A랑 B랑 같은 부호, 여기는 다른 부호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조금 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C의 부호를 보도록 하시면 C는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보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Y축과 원점보다 위에서 만나면 C가 양수, 원점보다 아래쪽에서 만나면 C가 음수다 라고 이렇게 암기해 둡시다. 자, 여기 128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지금 얘 볼게요. 얘.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는 0보다 클 거고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같다 해주면 B는 A랑 달라야 되니까 B는 0보다 작을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여기 있는데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C도 0보다 작을 거야. 자, 그러면 A랑 C랑 곱한 게 0보다 클 것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곱한 게 0보다 클 것이다. 또 틀렸지. 그치? 자, 이것도 C분의 B긴 하지만 사실상 B 곱하기 C랑 똑같잖아요. 그죠? B랑 C를 곱했는데 0보다 작을 것이다? 같은 부호인데 요거는 커야 되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까지 했으면 우리가 찾은 이걸로는 이제 끝난 거야. 알겠지? 요거 선생님 방학 동안에 할 때 여러분들 책에서 내가 얘기했죠. ABC의 부호 문제에서요. 이거를 아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정답이 나오진 않는다. 자, 그럼 어디서 정답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데 지금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너네가 찾은 ABC의 부호를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A에서 B 빼서 C를 더하겠다는데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게 뭐요. 그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4번이랑 5번 문제는 뭐로 찾냐면 함수값으로 찾아요. 함수값.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보도록 하시면 여기에서 A 빼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함수값이 나오려면 4번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인 거야.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여기? 그러면 Y는 A 빼기 B 더하기 C가 나와. 요거.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A 빼기 B 더하기 C는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나한테 설마 얘기하진 않겠지. 자,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A 빼기 B 빼기 C라는 건 바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가 바로 A 빼기 B 더하기 C라는 거고 얘는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돼.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는 X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이 함수값이 나올까요? 생각했어요? X에다가 2를 대입해야죠. 자,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그때 Y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다가 나와.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 그래프 X가 2일 때 Y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치? 자, 여기가 바로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 거야.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고 한 5번이 바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제 ABC의 부호를 찾는 문제에서는요. ABC 부호 당연히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ABC의 부호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한 10문제 나오면 한두 문제 정도? 나머지는 다 지금처럼 함수값으로 찾아야 돼요. 함수값.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가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지 나오는 보기일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지. 알겠죠? 선생님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 자, 6번에 뭐 예를 들면은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C. 자, 요거 찾으래. 그러면은 여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찾으려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요? 2분의 1을 대입해야죠. 자, 여기 왜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y는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은 2분의 1이 한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2분의 1일 때 그때의 함수값은 여기 있으니까 얘가 y 값이야. 얘는 0보다 작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찾아내서 푸는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유형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y 좌표가 7인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꼭지점 받았으면 표준형에서 시작한다고. y는 a의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인 표준형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y축과에 꼭지점 받았으면 점 하나 추가로 준다 그랬지.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말도 어렵게 참 진짜 그지? 0,7인 거잖아 그냥. 그지? 그냥 y축과의 교점이니까 x가 0일 때고 그때 7이 나왔다며. 그럼 0,7인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0,7을 대입해서 a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대입해보자. 7는 4a-1이다로부터 a는 2다가 돼. 자 그러면 y는 2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가 되고 얘를 일반형으로 고쳤을 때 a, b, c 찾으랬으니까 이거 전개해야지. 그럼 y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4, 8x 플러스 7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a는 2고 b는 마이너스 8이고 c는 7인 거야. 자, a에서 b 빼고 c를 더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2 빼기 마이너스 8 더하기 7 그러면 17이다가 정답이 되고 정답 5번. 자 이렇게 이제 꼭지점 받았으면 표준형에서 시작해서 2차 함수식을 만들면 됩니다. 알겠죠? 꼭지점 받았으면 표준형에서 시작하세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 유형 11번. 자 이번엔 축을 받았어. 축 받아도 표준형입니다. 알겠지? 자 축 받았으면 점 몇 개를 추가로 준다 그랬냐? 2개를 추가로 줘요. 2개. 알겠지? 자 y는 a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q라고 해놓고 자 점 2개 어딨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점 2개 줬습니다. 자 그럼 이 2개의 점을 대입해야 돼요. 자 0,3이랑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0,3 대입해주면 자 3은 4a 플러스 q 1,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9a 플러스 q다가 됩니다. 자 얘 연립할게요. 자, 암산 한번 해볼까? 자, A는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Q는 7 나오겠네요. 자,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다시 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7이다가 되는데 자, 밑에 나와 있는 보기를 봤더니 이 보기들이 다 일반형이기 때문에 얘 전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그럼 정답이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 자, 지금처럼 이제 축 받았을 때도 꼭지점 받았을 때랑 마찬가지로 표준형에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에서 시작하는 거 주겠지. 이거 봐라.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 y축과의 교점이라고 절대 안 줘요. 그냥 0,1 이렇게 주지. 알겠지? 그럼 얘가 이제 y축과의 교점이기도 한 거야. 사실은. 알겠지? 자, 그러면 x에다 0. 이렇게 점 3개 받았으면은 x가 0인 거를 제일 먼저 대입해 주라 그랬고 제일 먼저 대입해주면 어차피 얘가 C인 걸 너네가 알아. 알겠지? 자 그러면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1이다가 되고 나머지 두 점 대입해서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8 대입해주면 8은 a 빼기 b 더하기 1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다가 되겠다. 자, 식 좀 정리해줄게. 밑에 있는 식을 여기 1 이항시켜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되고 자, 요 식과 요 식을 지금부터 연립해 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좀 간단하게 해줘야겠다. a 빼기 b는 7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자, 요거 연립할게요. 자, 위에 아래를 서로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3a는 6이니까 a는 2다가 나왔고 이 a를 뭐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데다 넣으면 돼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4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a, b, c를 다 곱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c는 1이었고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1 해주면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니까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점 3개 받았을 땐 일반형에서 시작한다라고 반드시 알아두고요. 그 중에서 x좌표가 0인 점을 받았으면 걔가 그냥 c야. 알겠지? 얘를 제일 먼저 대입해야 되거든. 걔는 그냥 c입니다. 셋 중에 하나의 점은 반드시 x좌표가 0이 되게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유형 13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의 마지막 문제이자 이 책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x축과의 두 교점을 받았어. 그럼 x축과의 두 교점은 이거 2차 방정식처럼 생각했을 때 근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두 근을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y는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마이너스 2라는 근 여기서 생기고요.
플러스 4라는 근이 여기서 생기는 2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 두 개가 근이 되거든. 자, 그럼 우리 누구를 몰라 이제? a를 모르지? a를 구하라고 문제에서는 점 하나를 반드시 힌트를 추가로 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0,8을 대입을 해주면 8는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 자, a를 다시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다가 되는데 쭉 볼까? 아,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APQ의 값을 찾아야 되네. 표준형 만들려면 다 전개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8이다라고 이렇게 전개되고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면서 표준형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8은 묶지 않고요.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지 뿔 1, 마 1. 이때 마 1은 얘랑 곱해서 뒤로 뺍니다. 항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알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x-1의 제곱에 플러스 1 나오니까 플러스 9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얘가 얘랑 서로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a는 마이너스 1이고 p는 1이고 q는 9다가 되겠지. a에서 p 빼고 q를 더해라. 마이너스 1 빼기 1 더하기 9가 되고 정답은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제 x축과의 두 점을 받았으면 이것도 이렇게 x축과의 두 교점이다라고 얘기해줬으면 진짜 매너있게 준 거고요. 그냥 문제에 따라서는 세 점 마이너스 2,0, 4,0, 0,8이다라고 주기도 해요.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y좌표가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x축과의 두 교점을 받았으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된 꼴을 만들어내는 그 풀이로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2랑 4라는 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풀이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책 12단원까지 해서 모든 단원의 수업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책을 1단원인가 밖에 선생님이랑 같이 못하고 나머지를 다 강의로 지금 듣게 됐는데요. 요거 C단계까지도 숙제로 하시고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책이 이제 다 끝났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